형수와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 형수는 늘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원래 그런 집에서 자랐잖아.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장 잔인했던 사람은 바로 형수였습니다. 오미경, 62살입니다. 둘째 며느리입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말이 없는 쪽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먼저 물러났습니다. 남편 김정호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수는 박선영이었습니다. 66살 장남 며느리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미경아, 반가워. 우리 이제 가족이네. 선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눈빛이었습니다. 미경은 형수를 따랐습니다. 장남 며느리니까, 집안 실세니까 잘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미경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선영은 거실에 앉아 지시했습니다. 미경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형님. 제사가 있으면 미경이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상을 차리고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선영은 가끔 거들었지만 대부분 앉아서 감독했습니다. 미경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니까 내가 좀 더 참자.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영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모임이었습니다. 명절에 여러 가족이 모였습니다.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원래 살림엔 소질이 없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미경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아이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애 키운 방식이 우리랑 달라서 그래. 미경이네는 좀 풀어서 키우잖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나쁜 뜻 아니야. 그냥 좀 다르다는 거지. 미경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형수님 말 들었어? 응, 뭐. 나보고 살림 소질 없대. 정우가 웃었습니다. 형수 농담한 거잖아. 그냥 넘겨.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형수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혼자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선영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경제 얘기가 나오면 선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애들 교육에 많이 썼지. 미경이네는 좀 검소하게 사니까. 집 얘기가 나오면 선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집이라 부담이 크지. 미경이네는 작은 집이니까 편하겠다. 모든 말이 비교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미경을 아래로 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경은 참았습니다. 형수니까, 장남내니까, 내가 좀 더 이해하자.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형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미경은 병원에 갔습니다. 간병을 도왔습니다. 밤새 곁에서 지켰습니다. 선영은 낮에만 잠깐 들렀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내가 좀 괜찮아요, 형님. 며칠 뒤 형이 퇴원했습니다. 친척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밤새 간병했어요. 힘들었지만 동생이니까요.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부모님 제사였습니다. 큰 집에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제사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장남 며느리니까요.
미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물었습니다. 미경 씨도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경이는 도와주긴 했죠. 근데 뭐 제가 다 챙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딸, 조카 지연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늘 그러시던데 고모는 살림 감각이 없다고.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은 지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은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형수는 늘 뒤에서 자기 얘기를 했구나. 조카들에게까지.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선영이 또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남내가 집안일은 다 책임졌지. 부모님 봉양도 우리가 했고 제사도 우리가 주관하고. 미경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원래 그런 집에서 자랐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모르지.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웃고 있었습니다. 농담이야, 미경아. 언니니까 하는 말이지. 미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응. 저는 오늘 이만 가봐야겠어요. 벌써? 네. 일찍 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미경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남편 정호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미경은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형수님 말 다 들었죠? 그게.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셨죠?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미경아, 언니가 너 생각해서 한 말이야. 미경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경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어? 형수도 당황했잖아. 미경은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뭘? 내가 그런 집에서 자랐다는 말, 살림 감각이 없다는 말, 다 맞다고 생각해? 정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 이제 알았어. 뭘? 형수님만 문제가 아니구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아니야, 나는. 됐어.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은 형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왜 안 와? 언니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 미경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저는 이제 안 갈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 가족이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깎아내리면 안 되죠. 뒤에서 흉보면 안 되죠.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형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행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형수님하고 사이 안 좋으세요? 미경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싸운 건 아니에요. 다만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왜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가장 잔인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미경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형수니까 장남내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사람들 앞에서의 굴욕이었습니다. 뒤에서의 험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침묵이었습니다.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는 늘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욕을 하면 오히려 나았을 겁니다. 화를 내면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형수는 웃으면서 농담처럼 언니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멀어졌을 뿐입니다. 형수라는 관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경은 그 거리를 선택했습니다. 멀리, 차갑게, 다시는 가까워지지 않기로.